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라는 약간은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 그리고 그 예방책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남녀 간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예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눌 예정이에요. 저희가 오늘 좀 파헤쳐 볼 내용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또 경영학 박사이신 이휴경님의 글 직장 성범죄 예방과 남녀 이해,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글이 어쩌면 조금은 논쟁적일 수도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남녀 간의 기본적인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직장 내 오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과연 이 관점이 타당할지, 또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글의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이 글은요, 직장 내 성범죄가 단순한 불쾌감, 이걸 넘어서 한 개인의 삶과 영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전부터 분명히 짚고 시작합니다. 성희롱이 가장 흔한 형태라고는 하지만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더 심각한 형태로도 나타나죠. 네, 맞아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관련 사건 신고 건수가 2016년에 한 426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1624건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요. 와, 4배나요? 네, 물론 이제 미투 운동 같은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 덕분에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 이런 분석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런 통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면 아래 감춰지거나 묵인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현실이죠. 경우가 많고 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승진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 따돌림 같은 2차 피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탈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1차적으로는 기업 경영진의 아주 강력한 개선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이걸 강조합니다.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가벼운 수준의 성희롱이나 어떤 불쾌감의 시작점에는 남녀 간 의사소통 방식 또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해요. 네. 따라서 처벌 강화나 제도 개선 이걸 넘어서서 관계의 근본적인 측면, 즉 남녀 간의 그 서로 다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소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바로 그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이고 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저자는 남녀 간의 성, 정, 심, 사, 이 4가지가 작용한다고 설명을 해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성, 이건 생물학적이고 좀 호르몬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성욕이 증가하고 이게 또 스트레스 해소 기제랑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좀 더 도전적이고 경쟁적인 성향, 여기에도 이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요. 반면에 여성은 옥시토신, 우리가 흔히 애착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거나 인정받을 때 애정을 좀 더 깊게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 그렇군요. 이런 호르몬 차이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요. 남성은 주로 도파민, 즉 성취나 새로운 자극과 관련된 흥분 호르몬이죠. 이게 분비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면 여성은 세로토닌, 그러니까 안정감이나 관계 속 교감과 관련된 안정 호르몬, 이게 분비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가령 편안한 대화나 쇼핑 같은 활동에서요. 그러니까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성은 뭔가 좀 도전적인 활동이나 혹은 성적인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 여성은 관계나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을 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기본적인 작동 방식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서로의 행동이나 반응을 오해하기 딱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힘든 프로젝트 후에 남성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좀 더 외향적이고 막 들뜬 모습을 보이는 걸 여성 동료는 저 사람 좀 가볍다거나 진지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여성 동료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동료들이랑 막 지지적인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남성 동료는 저건 문제 해결이랑 거리가 먼 감정적인 행동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정, 즉 애정이나 사랑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글에서는 난자의 사랑을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해요. 상대 여성에 대한 어떤 강한 끌림, 그리고 욕구에서 출발하고 때로는 그 열정을 확연하거나 더 키우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반면에 여자의 사랑은 애정으로 표현되는데요. 상대 남성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 그리고 관계 그 자체를 중시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하기 위한 어떤 결과로서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섹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 없이도 섹스가 가능한 과정으로서의 섹스. 이건 남성 경향. 그리고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결과로서의 섹스. 이건 여성 경향. 와, 이런 관점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직장 내에서 이성 동료 간의 어떤 친밀함이나 호의가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지 좀 아찔한데요? 단순한 친절이나 업무상 협조가 한쪽에게는 전혀 다른 신호로 읽힐 가능성도 충분하겠어요. 바로 그 지점을 저자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의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또 여자의 진정한 사랑은 양육하고 보살피려는 어떤 모성적인 마음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의하는데요. 물론 이게 매우 일반화된 설명일 수는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감정의 결이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미묘한 오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차이, 즉 심리적인 측면과 사고방식의 차이는 어떤가요? 여기서는 남성이 좀 더 이성적인 판단, 맞다, 틀리다, 이걸 기반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화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생각 중심적이라는 거죠. 네. 반면에 여성은 감성적인 판단, 좋다, 나쁘다, 여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변연계가 남성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간접적인 화법을 선호하고 느낌을 중시하고 때로는 생각과 느낌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특히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이 지적도 좀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요. 업무 피드백을 줄 때 남성 상사가 문제점만 딱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여성 부하 직원에게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공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여성 동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공감을 먼저 기대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남성 동료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좀 답답해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정말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네요.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심리적 그리고 소통 방식의 차이가 의도치 않은 마찰이나 오해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차이로 언급되는 즉 가치관의 차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라? 그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글에 따르면요. 남성은 성공, 성취, 경쟁에서의 승리, 사회적 영향력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좀 견디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성향이 쾌락 추구나 중독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요. 반면에 여성은 관계, 사랑, 의미, 소통, 특히 잡담으로 표현되는 그런 일상적인 교류 같은 거요. 이런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현재의 행복과 안정감을 중시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기보다는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과거의 감정적인 경험, 특히 부정적인 기억을 더 오래 상세하게 기억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능력 자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미래 지향, 의미와 현재 지향.
물론 뭐 모든 남성과 여성이 딱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이런 경향성의 차이가 조직 내에서 목표 설정 방식이라든지 문제 해결 접근법, 동기부여 방식 이런 데서 서로 다른 기대를 낳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성과 달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하고 팀워크나 그 과정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저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성, 정, 심, 사를 가진 남녀가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처방, 그러니까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차이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직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좀 안전하게 지내려면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군요. 네, 첫 번째 처방은 정확히 알자입니다. 모르면 오해하고 어설프게 알면 더 크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알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남녀 간의 차이를 틀림, 그러니까 wrong이 아니라 다름, difference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아, 다름으로요? 네, 저자도 difference is beautiful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다름의 가치를 강조하죠. 남자는 다 이래, 여자는 다 저래 이런 식의 섣부른 일반화나 고정관념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고요.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다만 이런 성향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배경에 깔린 심리나 기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 이게 오해를 줄이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알되 이걸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지는 말라는 거군요. 앞서 말한 성이나 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저 사람은 남자라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저런 반응이나 소통 방식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두 번째 처방은 조심하자입니다. 서로 다른 성과 정이 작용하는 남녀 사이에서는 의도치 않게 감정이 발전하거나 착각이 생길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자는 겁니다. 네. 직장 동료에게 어떤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거나 매력을 발견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우정인지 애정인지 혹은 상대방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사적인 자리나 회식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우정이 애정으로 발전하고 애정이 우정으로 승화된다는 글 속의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직장 내 이성관계의 미묘함과 그 변화 가능성을 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정확히 알리자네요. 이건 앞서 말한 그 심, 즉 소통 방식의 차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로 인한 불상사를 막으려면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이 상대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 될 수 있고요. 친근감의 표시로 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 불쾌한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오해가 쌓이고 제대로 소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각한 갈등이나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특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거절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유혹적인 상황이나 반대로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도 강조하는데요. 잠시 거리를 두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유경님의 글은 직장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그 예방을 위해서 남녀 간의 근본적인 차이, 즉 성정, 심사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감정의 발전을 조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알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직장 생활 속 경험이나 관계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공감이 가거나 좀 새롭게 다가오셨나요? 이 글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알을 어떻게 하면 단순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또 시너지를 내는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인지요.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는 어쩌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알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공감하고 서로의 다른 강점을 인정하면서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하고도 또 예민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의 다름을 건강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